예, 안녕하십니까. 어, 김영규 힐링 채널 시청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내용으로 방송을 하려고 하냐 그러면, 제가 그 2016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만 4년 동안 그 서울 그 신촌,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한번 직선거리가 한 150m 정도 되는 데서 소위 말하는 고시원 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6월 말부터 시작된 2층 지방 2층 제가 이제 고시원 시설이 2층하고 3층이었는데 2층 주방에 공동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 옛날 고시원 있잖아요. 그 초창기에 고시 준비생들 이렇게 머물렀던 거기서 2층 주방의 누수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그 누수 문제, 나중에 뭐 동영상 사진이라든가 사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방 누수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주방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면서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2020년 8월 31일 날 폐업을 하고 9월 2일 날 건물주, 다시 말해서 임대인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게 2020년 9월 2일 날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지금 2022년 1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1월 26일이니까 한 15개월, 만 15개월 정도 돼가는데 달마다 법원에 갔었습니다. 해마다 그 준비 서면을 제출하고 한 1년 거의 6개월 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자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다음에 결국 이제 다음 달 2월 10일 날 판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준비 서면, 상대편에서 1월 24일 날 마지막 준비 서면을 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반박문을 작성을 하고 내일 마지막 준비 서면, 참고 서면을 법원에다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판결이 2월 10일이니까 설날 연휴가 끼어가지고 그 전에 마지막 준비 서면을 제출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관련된 내용, 어떻게 소송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소송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저랑 이렇게 대화를 나눌 뭐 개인 사업자입니다. 뭐 컴퓨터의 IT 전문가이신데, 손 사장님이랑 제 소송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손 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가 들어오셔도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손 사장님. 네, 예, 목소리 조금만 볼륨을 좀. 네. 마스크 끼는 바람에 이제 지금 마이크 시설이 좀 뭐가 안 해서 목소리가 좀 적게 들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 손 사장님도 제가 그 고시원 시설을 한 4년간 운영했던 건 아시죠? 네네. 직접 그 현장에도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보시고. 네. 예. 뭐 누누이 뭐 제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하소연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뭐 대략적인 건 알고 계시죠, 제가.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식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그 고시원 시설에 대해서 민사 소송까지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년간 고시원 시설을 운영해 왔냐 그러면 2016년 9월 1일 날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만 4년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보건협회를 잠시 접고 한 2개월 만에 제가 그 고시원 시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운영했던 이유는, 제가 고향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어차피 서울에는 집이 없고 제가 뭐 거주하는 이런 집도 필요했고 그래서 고시원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내가 거기서 거주하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구나 싶어서 하여튼 시작했는데 사실은 건물주는 5층 건물을 신촌지역에 한 4군데나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촌지역의 그 손 사장님, 신촌지역에 5층 건물이라고 그러면 시가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5층 건물, 뭐 지하까지 딸려 있는 거. 신촌 골목골목에 네. 4군데나 갖고 있었어요. 제가 고시원 시설이 운영했던 거 5층 건물에 2층하고 3층을 임대를 했는데 한 100평 정도 돼요. 2개 층이 합쳐서. 네. 방이 한 43개, 창고까지 한 45개 정도 되는데 네. 그 손 사장님 생각하기에 5층 건물 만약에 5층 건물이 만약에 그 시가 이렇게 거래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적어도 50억 이상 하지 않을까? 정확하시네. 예. 최소 50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5층 건물 4개면 시가로만 해도 한 200억대 되죠. 근데 이분이 뭐 고등학교 제 뭐 29년 선배입니다. 제가 65년생이니까 뭐 성함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65년생이니까 58세잖아요. 그분이 29년 고등학교 선배니까 정확히 87세죠. 근데 이분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에요. 육군사관학교인데 중령으로 45살에 전역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로부터 뭐 임대업을 해왔다 그러면 한 40여 년 동안 임대업을 해온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5층 건물에 어떤 그 임대료만 받아도 꽤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생각하건대 뭐 시가 뭐 200억에다가 뭐 임대료까지 한 40여 년간 임대업을 해왔다 그러면 뭐 500억대로부터 시작해서 그 돈을 차곡차곡 뭐 모인다만 해도 한 1000억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2016년 9월 1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0년 8월 31일 만 4년 정도 하는 동안에 맨 처음 좀 그 계약서를 쓸 때 얘기를 좀 할게요. 계약서. 네. 그 임대차 계약서. 뭐 그 임대차 계약서를 뭐 그 건물주 임대인이 써갖고 왔더라고. 거기에서 뭐 그냥 사인만 한 거야. 사인만 도장만 찍고. 네. 거기에서 뭐 내가 뭐 이거는 좀 부당하다 뭐 이렇게 따지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영업을 못 합니다. 내가 들어가서 영업을 못 한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2016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 동안 1년간 시작하면서 계약서를 썼죠. 그 도장을 찍어가지고 했는데 1년 다 끝날 때 그때가 이제 임대료가 얼마냐면 473만 원이에요. 부가가치세 포함해가지고. 네. 근데 1년 후에 2017년 8월 31일쯤 가까워가지고 이제 2017년 8월 되니까 이제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거야 484만 원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반발했죠. 왜 이러냐고. 내가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 되자마자 바로 임대료 올리는 게 어딨냐. 그래서 꼬박꼬박 임대료를 주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되는 줄 알고 초반에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474만 원을 줬네요. 근데 바뀌자마자 484만 원 올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엄청나게 좀 반발을 했더니만 계약서를 어떻게 써왔냐 그러면 2년치를 계약서를 써왔어.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 해가 바뀌면서 484만 원 당연히 올리는 거고 특약사항으로 2018년 9월 1일부터 1년간은 495만 원으로 올릴 거다 하는 미래계약서까지 써온 거야. 그래서 사인하라고 한 거야. 그 맨 처음 내가 뭔 얘기를 했냐 그러면 내 친구분이 그 대학원 친구분 한 분이 그쪽에서 장사를 하면서 그쪽 계약서는 맨 처음부터 2년 계약서를 했다고. 2년 계약서. 그러면 임대료를 올리더라도 2년 후에 임대료를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니 신촌 지역에서 내가 아는 원장 두 분도 2년 계약서를 쓰고 있는데 왜 1년마다 계약서 쓰면서 해마다 올리려고 하냐 이런 반발을 했더니만 2년 계약서를 써갖고 온 거야. 자기는 여태까지 그 고시원 시설이 15년째 고시원 시설이에요. 그 건물 자체는 30년 다 됐고 그 15년째 내가 세입자 임차인으로 들어간 게 네 번째인가 그럴걸요. 15년 동안. 응? 그래서 엄청나게 반발하니까 이런 계약서를 써갖고 온 거예요. 자기는 1년 이상 계약서를 써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계약서를 쓸 때도 나는 1년으로 알고 서로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응? 근데 문제는 한 내가 2020년 8월 30일 날 되기 한 2018년 무렵부터는 막 방 6개에 대한 곰팡이라든가 결로가 막 생기고 그래가지고 사용 배정을 못하다 보니까 484만 원 첫 번째 올린 2017년 9월 1일부터 484만 원을 폐업할 때까지 지불했거든요. 2018년 9월 1일부터는 495만 원을 지불해야 되는데 방에도 곰팡이가 생기고 누수 문제가 심심치 않게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495만 원 아니고 끝까지 484만 원을 지불해 온 거야. 받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제 폐업하고 나서는 이제 495만 원을 내라고 하는데 뭐 해봐야 2년 동안 내가 484만 원은 이게 뭐 지불하다가 뭐 해봐야 2년간 484냐 495냐가 문제인데 좋다 이 말이야. 그러면 495만 원 지불한 걸로 해봐야 한 200만 원밖에 안 되잖아. 240, 50만 원 11만 원 차이니까 11만 원씩 폐업할 때까지 2년간 계산한다고 해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 정도 덜 준 거고. 그래서 내가 소송을 제기했던 이유는 방 6개 결로 곰팡이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방 배정을 못했다. 한 2년 동안. 그 다음에 2층 지방 누수가 2020년 6월 말에 본격적으로 그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어서 한 달 동안 건물주한테 계속 카톡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거 와서 좀 처리를 해달라. 누수 전문가들 불러도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원인. 그 다음에 고해에 2019년 7월 달에도 이런 2층 주방 천정에 누수 문제가 생겼는데 이때는 물바지 공사로 한 40만 원 들여가지고 20만 원을 당신 반 부담하고 나 반 부담할 테니까 484만 원 주는 거에서 20만 원을 그냥 공제하고 463만 원만 임대료 줬죠.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20만 원 부담하는 거 총 공사비가 40만 원. 근데 문제는 1층 천장에도 내가 20만 원을 1층 천장은 나랑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식당 하는 곳인데 내가 2016년 9월 1일 날 들어갔는데 한 달 전에 거기가 물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도 공사를 한 거예요. 공사를. 근데 내가 들어간 지 한 2달 정도 되니까 또 1층 천장에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그 3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뭐 들여서 내가 공사비를 해가지고 해줬어요. 그 다음에도 또 계속 문제가 터지니까 나는 못하겠다. 원인을 찾아달라 이거.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 들어가기 전부터 1층 천정이라든가 이런 데도 주방 누수 문제가 있었고 여기에도 누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2층 주방이라든가. 왜냐면 곰팡이 같은 거 막 피어 있고 이거 뭐지 이러다가 2019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누수 문제가 생겼고 이래가지고 물바지 공사를 하는데 2020년 6월 달에 한 달 동안 이게 누수 문제는 저희 세입자로서는 어떤 방법이 없더라고요. 주인은 한 번도 안 와보고 네가 알아서 하는 거 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두 번째 계약서를 근거를 갖고 이거 자동 연장됐으니까 2019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때까지 임대료를 내라 이러는 거야. 내가 2020년 8월 30일 날 접고 왔는데 나머지 남아있는 1년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지불하라. 영업하지도 않는. 그래서 그 법적으로 상가보호법에 임대차 상가보호법에 알아봤더니만 1년 이상 계약을 하는 건 불법이랍니다. 불법.
불법이고 그 요즘 코로나 상황이라 가지고 그 어떤 판례가 최근에 나온 판례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게 영업을 접을 수밖에 없어서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계약서가 남아 있으면 한 7, 8개월 하다가 한 3, 4개월 남아 있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부분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고 그래 가지고 임대료를 지불하라 못 한대요. 뭐. 이런 특수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은 혹시나 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계약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저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법 뭐 예, 이렇게 자세히-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본 경험이 있으시죠? 나는 처음입니다만. 민사소송을 해본 경험은 있습니다만 이제 소감이 어떻습니까? 몇 번 정도 해보셨어요? 2번 정도 했었는데요. 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뭐 민사소송 얘기. 이제 저런 계약 기간 부분 이런 부분에 조금만 대해서는- 목소리 좀. 예, 계약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이거 뭐 보시거나 듣는 분들이 도움이 되게끔 판례가 어떤지 저는 이제 저 부분에 잘 모르는데요. 판례가 어떻게 계약 기간을 보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여쭤보고 싶네요. 왜냐면 저런 부분은 뭐 꼭 소송이 안 걸리더라도 평상시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저기 계약 만료 기간이 어떻게 되고 계약을 1년 단위 계약을 하는 그 이상의 계약은 효력이 있는 건지 뭐 2년이 아까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불법은 뭐 효력이 없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경우가 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건 오히려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이게 준비 서면을 제가 하다 보니까 네.